안녕하십니까. 게임 완전정복의 이정환입니다. 지난 3강에서 오늘 6강에 이르기까지 스타 유닛에 대한 탐구와 기본 컨트롤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죠? 바로 게임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 유닛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에 좀 많이 치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스타크래프트가 병력을 만들고 그 병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닛과 컨트롤에 대한 이해만 확실히 하신다고 하면 스타크래프트 전체 게임 정보가 한 80%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유닛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예고했던 것처럼 바로 유닛의 상성과 상대성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격 타입에 따른 그리고 유닛의 크기에 따른 구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 교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컨트롤에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셔야 될 시간, 매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부대 단위 컨트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스타를 말한다부터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스타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시프트 키에 대해서 게임 초반의 기본적인 운용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프트 키는 동작 예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SCV든 일꾼 같은 일꾼들에게 순차적으로 작업 명령을 단축해서 내리는 방법이나 수송선을 타고 가는 액션, 오버로드에 드랍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쭉 유닛을 실는 액션 같은 것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빠른 키로 유닛에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 예약을 한꺼번에 해서 순차적으로 명령을 줄 수가 있는 시프트 키는 상당히 실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프트에서 중요한 건 역시 전투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던 1.4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시프트, 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놈, 다섯 번째 놈. 이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서 이것은 거의 뭐 습관적으로 싸울 때, 레인지 어택 유닛이 싸울 때에는 그렇게 강제 1.4를 순차적으로 시프트 키로 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프트 키 활용에 있어서 유의점 말씀을 드렸었죠. 일꾼이 빌딩 작업을 하는 도중에는 예약이 안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빌딩 작업을 2개, 3개씩 연속으로는 예약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플 짓고, 배럭 짓고, 아카데미 짓고를 동시에 시프트로는 예약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아셔야 되고, 러커가 버로우하는 거, 시즈 모드가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가다가 시프트하고 시즈 모드를 풀고 이것은 시프트로 예약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예약이 되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에 러커 버로우나 시즈 탱크의 그 시즈 모드 했다 풀었다 하는 것들은 수동으로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타의 유닛 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유닛의 공격 타입과 크기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에서의 여러 가지의 유닛들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격 타입과 크기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것은 유닛의 상대성이나 상성을 여러분들께서 예측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유닛의 크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의 크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물리적인 크기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유닛의 크기는 바로 화면에 보이는 크기에 따라서 유닛이 작은 유닛이 있고 큰 유닛이 있고 더 큰 유닛이 있죠. 울트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크고 머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죠.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실제로 게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수송선에 탑승을 할 수 있는 인원, 수송 인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린이나 저글링 같은 경우에는 8명씩 탈 수가 있고요. 수송선에. 그리고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4씩 탈 수가 있고 울트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2씩밖에 못 타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닛의 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인구수를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플라이 디포, 오버로드, 그리고 프로토스 입장에서 보면 파일런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인구수를 확정해주는 일종의 보급창 기지 역할을 하는데요. 그거 하나가 8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죠. 근데 이 8명이라고 해도 머리는 8명인데요. 머리는 8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좀 큰 유닛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하나가 2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탱크는 서플라이 하나에 4대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큰 배틀크루저라든가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요. 보급창 하나 지어서 한 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 8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 인구수도 유닛 크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데 이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닛의 공격 타입과 크기에 따른 구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닛의 크기라는 것은
유닛의 상성을 서로 나타내주는 크기입니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크기는 어떻게 나누느냐. 소형 유닛, 중형 유닛, 그 다음에 대형 유닛.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 많을 수가 있겠는데요. 소형 유닛은요. 대부분의 기본 유닛들이 소형 유닛에 포함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봤었을 때 화면상에 좀 작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 소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유닛은 무엇이 중형 유닛이냐? 중형 유닛은요. 딱 5개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테란에 있어서의 벌처. 벌처가 중형 유닛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스에서 커세어. 그리고 저그에게 있어서는 히드라. 이것이 중형 유닛입니다. 중형 유닛은 요거 3개. 그리고 히드라 말고 저그에게 있어서 디파일러나 퀸도 중형 유닛에 속합니다만 그건 자주 쓰는 유닛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요 벌처, 커세어, 히드라 3개는 중형 유닛이다라고 구분을 반드시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닛 상당히 중요한데요. 겉으로 크기만 보면은 대형 유닛이 아니고 중형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닛들도 의외로 대형 유닛이 많습니다. 대부분 중형 유닛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대형 유닛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 테란에게 있어서 레이스 크기로 봤었을 때는 소형이나 중형에 속할 것 같죠? 하지만은 실제로는 대형 유닛이 되겠습니다. 레이스 대형 유닛입니다. 드라군 중형 유닛이 아니고요. 드라군도 대형 유닛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유닛의 소형, 중형, 대형이 유닛 상승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물 있죠? 스타크래프트의 건물도 전부 유닛과 함께 소형, 중형, 대형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건물은 대부분이 다 대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톤 캐논이라든가 미사일 터렛이라거나 아니면 성큰 콜로니, 스포어 콜로니, 벙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방어 타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 유닛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닛의 크기에 대해서 소형, 중형, 대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유닛의 공격 타입입니다. 약간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격 영역이 예를 들어 공중을 공격한다거나 지상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닛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붙어서 공격하는 밀리 어택 유닛이냐 사정거리가 있는 레인지 어택 유닛이냐도 공격 타입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격 타입이라는 건요. 일종의 무기의 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기의 성능, 가지고 있는 무기의 성능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 노말 공격형 무기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컨커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진동형입니다. 진동형 무기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익스플로전 무기를 가지고 있다. 폭발형 무기를 가지고 있다. 폭발, 진동형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형 무기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소형 유닛 대부분은 노말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형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형 무기를 가지고 있는 유닛은 3개입니다. 딱 3개밖에 없어요. 테란의 파이어벳과 그 다음에 벌처가 진동형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스트가 진동형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란의 3개만 진동형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플로전 무기를 가지고 있다. 무기 굉장히 폭발력이 셉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센 그 유닛들은 폭발형 무기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폭발형 무기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대형 유닛이 폭발형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폭발형 유닛은 대부분 다 주로 폭발형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테란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골리앗이라든가 발키리라든가 레이스 같은 경우에 공중 공격을 할 때는 폭발형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탱크도 폭발형 공격을 합니다.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지상도 공격하잖아요. 지상 공격할 때는 노말 공격을 해요. 근데 공중 공격할 때는 폭발형 공격을 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타입에 따른 유닛의 상성 원칙 2가지를 이제 공격 타입과 그 다음에 유닛의 크기를 말씀드렸죠.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테란이나 프로토스 적의 각각의 유닛들이 어떠한 상성 원칙을 갖느냐라는 것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일단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반형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 유닛들은요, 모든 유닛에 대해서 소형, 중형, 대형, 모든 형태 타입의 유닛들에 대해서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의 100%씩을 상대방에게 데미지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력이 5다 그랬을 경우에는 소형 유닛에게도 5만큼 데미지를 줘요. 중형에게도 5만큼 데미지를 줘요. 대형에게도 5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진동형 공격 무기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벌처라든가 파이어벳 같은 경우에는요.
소형 유닛에게는 100%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기 공격력의 데미지를 다 줍니다. 하지만 중형에게 있어서는 50%의 데미지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형 유닛에게 있어서는요, 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의 25%의 데미지밖에를 주지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발형 공격형 무기를 가지고 있는 대형 유닛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익스플로시브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폭발형 무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소형 유닛에게는 안타깝게도 반밖에 데미지를 못 줘요. 예를 들어서 폭발형 20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폭발형 무기를 가지고 있는 드라군이 있어요. 드라군이 실제로 소형 유닛에게 쏠 때는요, 한 번 쏠 때마다 10밖에는 데미지를 못 준다는 얘기예요. 20을 다 못 주고요. 다만 중형 유닛에게 있어서는 75%의 데미지를 주고요. 대형 유닛에게는 100%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폭발형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 유닛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닛을 상대할 때에는 자신의 효과를 100% 나타낼 수 있지만 폭발형 무기를 가지고 있는 큰 놈이 작은 소형 유닛을 상대할 때에는 그나마 자신의 공격력의 반밖에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운영이 되면서 영향을 미치겠느냐. 자, 두 가지 부분을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형 공격.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벌처, 파벳, 그 다음에 고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중요합니다. 진동형 공격은 대형 유닛이나 건물도 대형이라고 했죠? 건물에 무조건 너무나도 취약하다. 진동형 유닛은 자신의 25% 데미지밖에 건물에 주지 못하고 대형 유닛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암기하셔야 될 것. 두 번째로 꼭 암기하셔야 될 것이 폭발형 유닛은, 폭발형 공격 무기를 갖고 있는 유닛은 소형 유닛에게 취약하다. 폭발형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유닛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큰 놈을 상대하라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은 무기의 약점은 의외로 소형 유닛에게는 오히려 반밖에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 소형 유닛에게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의 상성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탈리스크를 보겠습니다. 무탈리스크는요, 좀 웃기죠? 잘 보세요. 무탈리스크는 소형입니다. 무탈리스크는 소형 유닛에 속하는데, 일반형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일반형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탈리스크는 소형 유닛에 속하는데, 드라군이 폭발형 공격을 하거든요. 드라군은 대형인데 폭발형 공격을 해요. 그러면 소형 유닛인 무탈리스크와 드라군이 싸웠을 경우에 50%밖에 데미지를 무탈리스크가 안 입어요. 드라군은 공격력이 20이거든요. 근데 10씩밖에 안 입는단 말이죠. 대신 무탈리스크는 드라군에게 100%, 얘 소형 유닛이거든요. 노말 공격을 해요. 100%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드라군이 무탈리스크에게 공격력도 배나 높고 엣집도 훨씬 세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성 때문에 드라군과 무탈리스크가 맞짱을 뜰 수 있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1대1로 맞짱은 안 됩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전에서 한번 예를 보셨죠. 1.4 할 때 무탈리스크 7마리가 드라군 4마리를 다 1.4에서 죽이고도 자신이 4마리가 살아남는 모습을 보셨죠. 이게 어디서 연유되느냐. 무탈리스크는 소형인데 드라군은 폭발형 공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탈리스크에 100%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벌처와 파이어벳 같은 경우 이건데요. 벌처와 파이어벳 같은 경우 진동형 공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형 유닛들은 잘 잡아요. 100%. 벌처 뭐 잘 잡습니까? 질러, 저글링, 얘게는 뭐 칼입니다. 거의 죽음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포톤 캐논을 딱 심어놨다거나 프로토스가 아니면 드라군이 띡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벌처 서너 대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얘네들은 대형 유닛들이거든요. 포톤 캐논도 그렇고 드라군도 그렇고. 벌처는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드라군이나 포톤 캐논을 때릴 때는 자신 공격력의 25%밖에는 못 줍니다. 왜냐하면 진동형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처 같은 경우, 파벳 같은 경우에는 딱 가서 파이어벳은 질럿에게는 칼이잖아요. 쫙 쏴주는데 파이어벳을 가지고 질럿을 다 죽고 나서 포톤 캐논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죽으라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상대방 엘리 작전으로 서로 막 이제 건물 부수기 작전을 나갔었을 때 나는 파이어벳하고 벌처가 있다. 이러면 절대로 건물 부수기 작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다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히드라도 상당히 튀는 유닛입니다. 히드라는 중형 유닛인데요. 중형 유닛인데 히드라는 중형 유닛인데 유일한 중형 유닛 중에서 폭발형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드라는 대형 유닛에게는
좋습니다만 소형 유닛에게는 잘 먹히지 않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일반 원칙은 암기를 하되 유닛의 상성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외우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자, 어떤 유닛은 어떤 유닛에게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거, 진동형은 대형 유닛 건물에게 취약하다라는 거, 폭발형 공격을 하는 유닛은 오히려 소형 유닛에게는 효과를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는 거.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전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2교시에서는 그들만의 컨트롤, 시프트 키의 모든 것 이후에 그룹 컨트롤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에서는 여러분들께 시프트만큼이나 중요한 부대 기동 전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룹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키와 더불어서 알트 키, 컨트롤 키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닛을 내 맘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축 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알트 키,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공동적으로 같이 구현을 해서 조합을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의 가장 극치는 바로 그룹 지정. 부대 지정이고 부대 기동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대 기동 전술은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프트 컨트롤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 부대 단위 지정과 설정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야지만 실제 전투에서 승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룹 지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론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실제 경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스타크래프트에 있어서의 그룹 지정은 최대 12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닛의 크기에 따라 상관없이 모든 유닛이 다 12개까지 그룹 지정이 가능하게 되겠는데요. 울트라디스크도 12개까지 한 그룹에 지정이 된다는 거죠. 오버로드에는 2마리밖에 못 태우긴 합니다만.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12개 이내에서 얼마만큼이나 그룹을 많이 할당을 해서 지정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드래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는 방법은요, 동종 유닛만 지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머린과 파이어백과 메딕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린 한 놈을 더블 클릭을 하면요, 요 자기 화면에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머린들 중에서 최대 12마리까지만 머린만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이 머린만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된 것은 요 밑에 스타크래프트 중앙에 있는 상황판에 지정된 유닛 12마리가 쭉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머린만 지정을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섞여 있는데 파이어밴, 머린, 메딕을 이렇게 같이 요놈을 요렇게 그룹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 섞어서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을 하시지 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를 찍고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유닛들이 각 종류대로 전부 다 한꺼번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지정은 드래그를 통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닛은 지정만 하면 뭐 하느냐. 지정한 유닛을 다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가장 호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키가 알트 키입니다. 유닛을 지정을 하면요, 한번 쭉 드래그를 했던가 더블 클릭을 해서 유닛을 그룹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룹핑을 했어요. 그러면 그 그룹핑한 것은 무조건 컴퓨터의 메모리에, 스타크래프트 메모리에 저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놈들을 또 다시 지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그룹이 유효해지거든요. 요 그룹을 호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알트키입니다.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머린을 쭉 머린 5명을 한 그룹으로 일단 드래그를 하든 더블 클릭을 하든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를 하다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요놈 중에 한 놈을 딱 찍으면 요 놈과 같이 그룹이 지정돼 있었던 놈들이 같이 그룹으로 지정이 돼서 딱 나타납니다. 한꺼번에. 자, 어떤 점이 유효하냐? 저글링을 갖다가 이렇게 두 부대, 세 부대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글링은 12마리씩 부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 12마리를 해봤자 다른 유닛 6마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부대 단축키를 1, 2, 3, 4번 지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1, 2, 3, 4번에 지정을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키가 모자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간단한 이동이라든가 기동에만 필요하다고 했었을 땐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난 다음에 각각 중에서 알트키를 누르고 요거 한 놈을 누르면 요 부대가 나타나고 알트키를 누르고 요거 한 놈을 누르면 요 부대가 나타나요. 부대 단위로 이동을 하거나 움직임이나 어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한 유닛을 찍어주면
그 유닛과 같이 부대가 지정이 되어 있었던 유닛이 언제고 나타난다. 이것은 1, 2, 3, 4에 기억을 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한번 내가 드래그로 한번 그룹을 지정해줬다 그러면 무조건 알트로 다시 그 부대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룹의 추가와 삭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룹을 지정을 했으면 그 그룹에서 필요 없는 놈은 빼고 필요 있는 놈은 다시 집어넣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Shift 키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5놈을 그룹으로 잡았는데 이 5놈 말고 나머지 4놈이 더 있어요. 4놈을 5놈 그룹에 하고 싶다 그러면 5놈 그룹을 잡은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4놈을 띡띡띡띡 눌러주면 4놈이 다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9명이 잡히죠? 이렇게 안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쫙 해주면 이 4놈이 또 이 그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띡띡띡 눌러도 되고 드래그를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5놈이 잡혔는데 이 중에서 이놈은 빼고 싶다. 이놈은 빼고 싶다. 왜냐하면 HP가 다 달았어요. 빼고 싶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놈을 클릭을 해주면 이놈은 그룹에서 빠집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놈을 클릭해주면 이놈은 그룹에서 빠집니다. 이것은 주화면에서 눌러도 되고요. 주화면에서 그룹을 설정을 했으면 상황판에도 나타나잖아요. 상황판에서 띡띡띡 눌러도 마찬가지로 빠지게 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넣을 때는 드래그를 해서 그룹에 추가를 할 수 있지만 뺄 때는 드래그를 해서 뺄 수는 없죠. 드래그를 해서 뺄 수는 없고 뺄 때는 한 놈씩 찍어서 한 놈씩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룹에 추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저장은 컨트롤 1번부터 0번까지 총 10개의 키에 그룹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1번 하면은 1번에 현재 그룹이 저장이 되고 컨트롤 2번 누르면 2번에 저장이 되고 그룹을 호출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번호만 누르시면 됩니다. 1번 한 번 누르시면 1번 그룹이 호출이 되죠. 그런데 화면은 내가 그냥 보고 있는 화면, 본진 화면에 있습니다. 1번을 2번 띡띡 누르시면 1번 그룹이 호출되고 한 번 더 누르시죠. 2번 누르시면은 그 1번 부대가 있는 곳으로 화면까지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로 1번부터 0번. 이 컨트롤 1번부터 0번은 부대 지정뿐만이 아니고 건물도 각각의 건물 하나씩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당히 중요한 컨트롤과 Alt, Shift를 이용한 부대 지정을 실제로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게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유닛은 각 유닛들마다 상당히 독특한 개성과 특수한 공격력들을 가지고 있죠. 이건 우리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실제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닛을 그룹으로 각각의 그 유닛 타입마다 잡아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대 전술 그룹핑이 중요한 건데요. 자, 테란의 기지가 대표적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대표가 테란이라 저거 프로토스 유저들은 기분이 좀 나쁘실 텐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유닛들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유닛을 그룹으로 선택하는 방법 일단 더블 클릭을 보시겠습니다. 머리는 한번 더블 클릭하니까 나머지 머리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 4마리가 지금 다 잡혀 있죠. 지금 그룹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일단 옮겨 놓겠습니다. 머리 4마리는 한쪽으로. 자, 가라. 그리고 파이어벳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파이어벳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또 파이어벳도 옆으로 옮겨 놓고요. 자, 메딕도 한꺼번에 한 놈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잡힙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룹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죠. 자, 더블 클릭 말고 드래그로도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이 파이어벳과 메딕을 한꺼번에 드래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쫙 크게 한꺼번에 다 잡혔죠? 이렇게 되면은 메딕과 파이어벳이 같이 움직입니다.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게 되면 같은 부대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 같은 부대가 되어 있죠? 자, 다른 곳을 찍어놨다가 다시 Alt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대를. 자, 다른 곳을 찍습니다. 다른 곳을 찍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자, 아까 파이어벳과 메딕이 같은 부대로 찍혀져 있었죠? 다시 글로 갑니다. 글로 가서 한 놈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잡혀 있었던 부대가 다시 호출이 되죠? 파이어벳, 메딕. 요놈들은 Alt 1, 2, 3에 저장하지 않았어도 부대가 됩니다.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머린도 4명을 그렇게 찍어놨었죠? 머린에게 Alt 한 놈 찍어보겠습니다. 자, 머린에게 Alt 한 명을 찍으면 나머지 3놈이 다 같이 찍히죠? 이것도 부대로 지금 현재 몇 개 있는 겁니다. 이놈들을 다른 놈하고 같이 뒤섞이지 않는 이상은 이 부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이브 저장이 임의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Alt 키를 가지고 그것을 호출합니다. 자, 부대를 갖다 이제는 삭제하거나 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이어벳과 메딕을 한 부대로 우리가 넣어놨었죠. Alt 키를 하고 한 놈을 누른 거나 드래그를 전체로 하면 부대로 잡히죠. 잡혔습니다. 자, 이 중에서 메딕을 빼보겠습니다. 한번
스피트를 누르고 메딕 한 놈 누르면 메딕 한 놈이 빠집니다. 부대에서 빠졌죠? 또 한 놈 누르면 또 빠집니다. 또 한 놈 누르면 또 빠집니다. 똑같이 메딕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메딕 한 놈 누르면 메딕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자, 드래그를 해도 들어간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메딕 2를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들어가죠. 같은 부대에 들어가고 빠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떤 용도로 많이 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할 때 머린 메딕 파이브에서 각각 따로따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공격을 할 때는 머린 메딕하고 파이브 타구를 일부를 또 따로 부대로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경우에 빨리 부대를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교체를 할 때 놓고 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글링이 막 공격을 했는데 다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본진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저글링 중에서 일부는 HP가 뻘개요. 금방 한 대만 건드려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저글링들은 뒤로 빼줘야겠죠. 쫙 보시고 난 다음에 상황판 와이어 프레임에서 빨갛게 된 것들은 쫙쫙 빼주면 됩니다. 자, 지금 탱크를 보시면 탱크를 전체 부대로 잡았습니다. 두 개가 탱크가 정상이 아니죠. 이거 빼주고 공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프트 누르고 띡띡 눌러주면은 두 개가 빠지고 생생한 놈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브하거나 어택당을 하면은 생생한 놈들만 공격을 가게 되겠죠? 빼주고 넣어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는 말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실제 막 전투 상황에서 하려다 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시프트 키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시프트 컨트롤 알트 그룹핑을 해서 유용하게 같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탱크가 보이고 있죠? 탱크를 쭉 같이 더블 클릭으로 잡아보니까요. 지금 빨간 놈들이 있죠? 이 빨간 놈들을 고쳐가지고 데리고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인 중에서 빨간 놈들을 골라야겠죠? 일단 시프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 파란색들을 딱딱딱딱 제거를 해요. 그러면은 전부 다 빨간 놈들만 남겠죠? 자, 천천히. 자, 그럼 빨간 놈들만 나왔습니다. 밖으로 찍어내요. 빨간 놈들을. 자, 그러면 빨간 놈들만 이동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데미지를 입은 탱크들이죠. SCV를 데려다 놓고 이걸 이제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놈씩 고치는데 고치고 시프트 누르고 이놈 찍어주면 알아서 다 지나가면서 고칩니다. 지금 유즈맵 세팅으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리 고치는데 실제로는 좀 천천히 고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걸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시프트 누르면서 딱딱 찍어주면 알아서 순차적으로 고친다는 얘기죠. 자, 탱크를 전부 다 다시 묶었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부대 설정을 하겠습니다. 탱크를 컨트롤 4로 4번 부대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린 메딕 을 1번, 2번, 3번에 쭉 컨트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이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파이어벳이 컨트롤 2번, 그 다음에 메딕을 컨트롤 3번에 편의상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을 선택하고 컨트롤 1, 파이어벳 컨트롤 2, 메딕을 선택하고 컨트롤 3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베슬도 있죠. 탱크가 컨트롤 4고요. 사이언스 베슬이 컨트롤 5입니다. 그래서 5번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전체 부대 세트. 저그를 조직에 상당히 좋은 세트죠. 한꺼번에 한번 공격을 가보겠습니다. 공격 기동인데요. 상대방 적진까지 움직일 때는 테라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한꺼번에 적진 앞까지 어택당을 하다 보면 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사이언스 베슬이 앞으로 먼저 가긴 합니다만 우리는 스캔을 찍으면서 보다 더 초보스럽게 운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고 앞마당까지 어택당 찍고 2번 누르고 어택당 찍고 3번 누르고 어택당 찍고 4번 누르고 어택당 찍고 5번 누르고 어택당 찍으면 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앞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탱크와 사이언스 베슬은 일단 사용할 것이 아니니까요. 탱크와 사이언스 베슬은 메딕에게 팔로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탱크 3번 탱크 찍었죠? 4번 탱크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메딕에게 팔로우를 하나를 찍어주고요. 사이언스 베슬은 사이언스 베슬 5번이죠? 5번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역시 메딕에게 팔로우를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탱크와 사이언스 베슬은 메딕을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번 어택당, 2번 어택당, 3번 어택당 해서 마린, 파이어벳, 메딕만 상대방 기지로 이동을 하면 탱크와 사이언스 베슬은 자동적으로 메딕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컨트롤 1번에서부터 0번까지 부대 지정을 해서 그 부대를 가지고 실제로 부대 기동을 하고 부대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자신의 종족과 유닛 조합, 전투 스타일 등 자기만의 운용하는 전술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유닛의 조합 특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최적화된 그룹핑이라는 것이 한정된 숫자 버튼 안에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느냐라는 걸 여러분께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최단 거리 단축해야 됩니다. 한 손 왼손으로 원핸드 타이핑을 해야 되거든요. 원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를 하면서 왼손으로만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키보드 배치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0번에 배치를 했는데 0번에 부대가 배치가 됐으면 어택키를 누르는 데 있어서 0번 어택을 누르려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누른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히드라 무타를 생산을 하는데 1번에 해처리를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1번 하고 난 다음에 D 1번 한 다음에 S 한 다음에 히드라를 누르려면 H를 눌러야 되잖아요. 1번 SH, 1번 SH.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5번부터 한다라든가 5번부터 해처리를 지정을 한다든가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번호를 가장 최단거리의 단축키로 배치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왼손 키 컨트롤은 원핸드 컨트롤이 당연한데 안 보고 하느냐 보고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우스로 시선을 전장에 고정시키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보면서 하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고 천천히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 보면서 하는 점이 그만큼 키 컨트롤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입니다. 실제 전투를 게임으로 옮겨놨다는 거죠. 거기도 육해 공군이 다 있어요. 그리고 유닛마다 특성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최소한 지휘관으로서 이거는 뭐 중대 소대가 아니고요. 최소한 군단급 병력을 컨트롤하면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근데 일개 분대 전술조차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도 분대장 안 하셨던 분들은 분대 전술도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초보 지휘관이 군단급 병력을 컨트롤해서 실제로 전쟁에 이겨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게임입니다. 따라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정보전도 중요하고 전략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부대를 만들고 부대를 기동시키는 부대 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분대 전술부터 배운다는 그런 좀 생초보 지휘관의 마음으로 침착하게 컨트롤 연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컨트롤에 관한 하는 반복 훈련에 왕도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